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즉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의 프로그래밍, 대부분 SQL 문장을 다룰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기초를 배우는 시간인데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뭐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SQL 문장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배울 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이런 뭐 레코드, 필드,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배울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란 관련 있는 데이터의 저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사전적 의미로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람이 다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서 참조 가능하도록 서로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통합 관리되는 데이터의 모임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또 통합된 관련 있는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된다라고 얘기하죠.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예제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알아두면 좋을 거예요. 우리가 뭐 원격 수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수업 사이트를 본다 그러면 거기에 뭐 자유 게시판에 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엑셀로 작성된 어떤 수강생 리스트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뭐 아래 한글로 작성돼서 주소록이 있다, 이런 것들도 데이터베이스가 되고요. 앞서서 여러분들이 했던 뭐 통계 분석을 위해서 10년치, 20년치 주가 데이터 이런 부분도 데이터베이스일 겁니다. 또 회원 가입 시 받아오는 어떤 회원 가입 정보라든가 극장에 좌석을 예약하기 위한 어떤 티켓 발급 정보 이런 건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예요. 하지만 뭐 데이터베이스와 반대는 뭐 아무 의미 없는 어떤 뭐 기사나 소설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내용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겠죠. 즉 데이터가 하나하나가 어느 연관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우리가 자주 봤던 이 예제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앞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자바로 프로그래밍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런 성적 테이블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엑셀 파일이나 이런 데서 자주 보죠. 이런 테이블, 표. 그죠? 그래서 이름, 학번, 국어, 영어, 수학이 있으면 뭐 나연, 정연, 모모사나 이렇게 이름과 학번과 국어, 영어, 수학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놓은 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걸 우리가 3학년 10반의 뭐 중간고사 성적 테이블이다라고 하면 이 성적 테이블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적에 이건 성적만 있지만 이 안에는 이 학생의 3학년 10반의 데이터로 뭐 출석부 테이블이 있을 수 있고 성적 테이블도 있을 수 있고 학생부 테이블, 뭐 상벌 테이블, 그다음에 뭐 체력 검정 테이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테이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다 모은 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해요. 그래서 용어를 아주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름, 학번, 국어 이걸 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그 용어로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열을 컬럼 또는 필드라고 해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행을 우리가 로 또는 레코드라고 합니다. 즉 테이블은 이렇게 컬럼과 아니면 필드와 레코드가 묶은 걸 우리는 컬럼이라고 할 겁니다. 앞으로 레코드와 필드를 묶은 건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모여 있는 걸 데이터베이시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레코드, 필드를 합쳐 테이블이다. 테이블을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다. 데이터베이스를 더 나가서 데이터베이시스다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지금은 7개 정도만 있지만 수백만 개가 있다고 하면 이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게 들어가고 또 이 데이터를 하나하나 유니크하게 딱 어느 레코드다라고 유니크하게 알기 위해서 어떤 걸 키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니크한 키를 지정해야 되는데 어떤 게 키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키는 우리가 학번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에선 나연, 정연, 뭐뭐 이런 식으로 있지만 사실 우리 반에 나연이가 동명이인으로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학번은 다르게밖에 부여할 수 없어요. 학번을 부여한 이유는 유니크하게 딱 이 사람을 지칭해서 찾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번을 키로 지정한다고 하면 그 나연이나 이런 어느 친구의 성적을 찾기에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나연이의 성적을 찾거나 만약에 할 때 키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실수로 모모의 뭐 성적이나 누구의 성적이 두 번 들어가는 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키의 데이터는 그 유니크하고 뭐 이 키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같은 학번이 한 반에 둘이 존재할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키로 지정하면 또 키뿐만 아니라 어떤 걸 인덱스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덱스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책을 볼 때 어느 필요한 챕터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목차를 보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디에 있는지 빨리빨리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을 목차화해서 만듭니다. 이걸 인덱스를 지정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직접 다루면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거. 지금은 처음이니까 생소하지만 나중엔 기억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내용들은 몸에 배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로와 컬럼, 그리고 테이블, 그리고 데이터베이시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DB와 DBMS라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DB와 DBMS를 같이 우리가 어떨 때 혼동해서 이야기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DB라는 얘기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즉 실세계의 정보와 정보를 다루는 개념을 DB라고 합니다. 즉 회원 목록이다, 도서 목록이다, 비디오 목록이다, 성적 테이블이 성적 목록이다 이런 걸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두는 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DBMS라고 하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우리가 쓰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DBMS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오라클이라든가 우리가 같이 실습할 MySQL, 그 다음에 MS SQL 이런 것들이 있고요. DB2 이런 종류들이 많은데 이걸 우리가 DBMS라고 일컫습니다. DBMS는 즉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소가 큰 어떤 데이터 저장소가 있고요. 얘를 처리해주는 어떤 처리 엔진이라는 일종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칭하여 DBMS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용어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언어가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언어는 오라클이든 DB MySQL이든 어떤 언어든지 공통으로 똑같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종류는 이제 차차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면 되고요. DDL, 그래서 데이터와 그 구조를 정의한 DDL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검색, 수정, 삭제 처리라는 DML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권한을 제어하는 DCL이 있다. 이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DDL, DML, DCL은 어떠한 웬만한 데이터베이스든 차이가 없고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실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모니터링이라든가 하는 유틸리티의 지원, 이런 것만 DBMS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엄두에 두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쓰면서 익숙해질 건데 이 5개, 6개, 2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가장 많이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create, drop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기타 등등 모든 걸 생성하고 지우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정의할 때 생성하고 지운다라는 거. 알터는 변경. 그다음 리네임은 어떤 네임들을 바꾸는 거. 그다음에 뭐 트렁케이트 뭐 이런 거는 초기 상태로 만드는 건데 이런 것들 거의 안 쓴다라고 해도 크리에이트 드롭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DML에 있어서 인서트, 딜레이트, 업데이트, 셀렉트 이 네 개를 무척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의 외울 게 아니라 그냥 몸에 배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DCL로 그랜트와 리보크라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실습을 위해서 우리가 리눅스 서버를 준비하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리눅스에 대해서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수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리눅스에 MySQL을 설치해야 해요. 그래서 교수님도 이번에 여러분들 이 강의 촬영을 위해서 그 우분투 리눅스를 거의 설치만 해놓고 지금 여러분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분투 리눅스를 단지 설치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 리눅스를 여러분들이 실행하고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올라오는 걸 보지요. 자, 올라왔어요. 리눅스 처음 시작하면 유저 아이디 하나 여러분들이 설치 때 지정한 유저 아이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치 때 이 짓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 뭐 합니까? 들어가자마자 패스워드, 루트 패스워드부터 줘야 된다 그랬죠. 수도 패스워드 루트에서 루트 패스워드를 지정해야 될 겁니다. 자, 지금 유저 아이디에 패스워드를 넣고 새로운 루트 패스워드를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리눅스고요. 처음에 그러면 뭐부터 설치했죠? apt ssh 즉 여러분들이 뿌띠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그 SSH를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는 루트로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요. 자, 설치가 끝나면 실제 제가 자, 버추얼박스 저거를 연결을 안 했네요. 네트워크 설정을 안 했네. 자, 그럼 일단 버추얼박스를 닫아야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자, 버추얼박스에서 설정에 네트워크에 자, NAT인데 포트 포워딩을 몇 개를 해줘야 되죠. 자, 22번 포트는 뭐죠? SSH. 그 다음 여러분들이 3306은 앞으로 그 데이터베이스 MySQL이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8080 이건 이번 시간엔 다루지 않지만 사용할 거니까 이건 웹 프로그래밍 할 때 여러분들이 쓸 그 와스의 포트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 포워딩을 다시 한번 보면 3306을 즉 PC에 22번이나 PC IP에 3306이 들어오면 걔는 이 PC가 아니라 가상 머신으로 보내라 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장이 됐고요. 자, 다시 부팅을 해서 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뿌띠는 지금 여러분 제 PC에는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 PC IP가 192.168.0.29네요. 자, 그러면 지금 SSH는 깔아 놓은 상태고요. 자, 뿌띠에서 자, 실습 테스트 01로 하고 192.168.0에 28. 그 교수님은 지금 집에서 그 뭐예요? 그 무선 공유기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걸 만들었고요. 자, 여기 28 아닌가 보네. 다시 보죠. 여기 29네요. 자, 여기 28이 아니고 여기에 29입니다. 세이브 시키고 자, 열렸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 이 뿌띠에서 루트가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 루트를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리눅스 때 했던 거 제가 복습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교환에도 없는 걸 왜 하십니까? 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차려 정신. 자, 이거 우리가 리눅스 때 했던 거 교수님이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자, 이제 리눅스를 설치하고 또 루트를 넣네. 이게 루트로 하면 안 되죠. 지금 리눅스를 설치하고 처음에 뭐 했어요? 루트 패스워드 바꾸고 그 다음에 루트 패스워드 바꾸고 그 다음에 SSH 깔고 그 다음에 다음 일로 SSH에 루트 패스워드가 루트가 들어갈 수 있게 열어줘야 되죠. 자, 여기 보면 뭘 열어주죠? SSHD에 config의 D 파일이겠죠. SSH config. 자, 여기 보면 SSHD에 config.d로 들어가면 파일이 없고 vi/ssh.config 하면 이게 SSH config인데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자, 여기에 우리가 sshd.config에 뭐라고 써야지 루트가 열린다 그랬죠? permit root login 하고 yes 라고 해주면 루트를 열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자, now 이 셧다운 -allow 다시 재부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끊어졌을 거고 얘가 다시 부팅이 되면 루트가 열리나 봅시다. 자, 이 콘솔에서 하면 카피를 하거나 이런 게 좀 불편할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 원격 접속인 뿌띠 프로그램으로 접속하기 위해서 SSH라는 걸 깔았고 설치했고 그다음 뿌띠로 접속을 한 다음에 뭐를 하고 있습니까? 뿌띠에서 다이렉트로 편하게 루트로 연결될 수 있게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자, 루트로 바로 지금 연결되는 게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실습 환경이 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프로그램 지금 이 명령어로 apt get 대신 apt라고만 써도 되고요. 이걸로 우리가 설치를 할 건데 자, 이 네 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해줘야 돼요. 즉 apt clean 하면 그
우리가 자동 업데이트될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을 좀 정리한 거고요. apt 업데이트로 자동 업데이트를 받아올 수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쭉 클리어를 해주면 받아오면 여기서 대부분 이런 명령이 나올 거예요. 이걸 다시 이렇게 실행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실행됐고, 그 다음 apt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윈도우 자동 업데이트를 받듯이 얘도 항상 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자주 해주셔야 여러분들 이 리눅스 서버가 이 항상 그 최신 버전으로 그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여러분들이 꼭 이 작업을 해야 리눅스가 최신으로 되고 여러분들이 실습할 환경이 준비가 돼요. 자, 지금 34%인데 100%될 때까지 이제 교수님이 쭉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게 끝나면 요 부분을 설치를 해야 다음 리눅스가 우리가 MySQ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MySQL은 어느 회사 제품일까요? 네, 맞습니다. MySQL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보면 MySQL은 오라클사의 제품이에요. 원래는 GPL이라고 해서 출처를 바뀌면서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쓰자는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가 그 MySQL은 GPL, 즉 라이센스가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는 그 프리는 아니고 오픈 라이센스였어요. 하지만 그 오라클이 MySQL을 인수하면서 MySQL 기업용, MySQL 그냥 일반용으로 해서 MySQL 엔터프라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MySQL이 약간은 상업적인 부분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GPL 버전으로 쓰자라고 만들어진 게 마리아DB예요. 즉 마리아DB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마리아DB는 MySQL하고 100% 똑같습니다. 똑같고 사용법도 똑같은데 GPL 라이센스로 이런 일반 개발자 그룹에서 동일하게 MySQL을 만들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프리하게 쓸 수 있는 버전이 또 마리아DB라고 요즘엔 한참 인기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바가 어느 회사가 또 샀어요. 그것도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바도 약간 자바 엔터프라이즈화해서 기업에서는 이제 자바 사용을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항하고자 프로그래머 집단이 만들어낸 게 오픈 JDK예요.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이 이런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그 비상업종 용도나 아니면 개발에 대한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그 버전들을 쭉 내놓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 될 거예요. 자, 제 거 자동 업데이트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MySQL을 설치해야 되는데 MySQL 설치는 apt install 그 다음에 MySQL 서버 한 칸 띄고 MySQL 클라이언트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Yes. 또 설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자, 이 MySQL은 우리가 그 리눅스에서 사용자가 있죠. 일반 사용자가 있고 슈퍼 사용자, 루트라는 사용자가 있고 일반 사용자가 있는 걸 알 겁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DB 시스템 안에도 리눅스 사용자와 별개로 그 일반 사용자와 슈퍼 사용자가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리눅스의 사용자의 슈퍼 사용자인 루트와 MySQL의 슈퍼 사용자 루트는 이름이 똑같아. 하지만 별개예요. 앞으로 이제 DB를 들어가면서 DB의 사용자를 여러분들이 리눅스 사용자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DB의 또 사용자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MySQL을 설치하면 루트 사용자가 지금 생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작업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은
끝까지는 루트 사용자 안 만들고 들어가는 걸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곧 만드는 걸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지금 계속 설치가 되고 있고요. 이거 설치 되게 오래 걸리네. 자, 볼까요? 자, 끝나갑니다. 자,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MySQL을 사용해 봅시다. MySQL은 MySQL이라고 치고 사실은 유저가 MySQL의 최고 높은 등급이 루트예요. 그다음 패스워드로 이런 식으로 쳐야 되는데 현재는 이게 지금 했는데 아직 유저를 만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유저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MySQL이라고 치면 들어갑니다. 단 루트 아이디일 때. 자, 루트 아이디로 즉 리눅스의 루트 아이디로 들어가서 MySQL이라고 쳐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사용자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자, MySQL이라고 쳐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는데 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MySQL에 들어가면 이 기존에 자기가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how 데이터베이시스라고 하고 얘도 문장의 끝은 세미콜론이에요. 이렇게 치면 이렇게 현재 데이터베이시스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면 안 돼요. 얘는 MySQL 시스템이 쓰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작업을 하면 안 되고 유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건 제가 MySQL을 루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체 권한이 있어서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시스템이긴 하지만 한번 들어가서 보기 위해서는 어떤 걸 사용하기 위해서 유저 MySQL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할 일은 뭐냐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듭시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시스라고 만들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드냐면 create 데이터베이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코포 CTC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딱 해서 보면 자, show 하고 데이터베이스 시스라고 하면 자, 뭐가 생기냐면 이 코포 CTC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고 자, 지우는 건 뭐예요? 드롭 데이터베이스 코포 CTC. 그래서 지우면 데이터베이스를 지울 수 있어요. 자,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루트 권한이기 때문에 막 지우고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지우는 건 엄청난 일을 야기할 수 있어요. 뭐냐? 테이블도 날아가고 데이터도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건 엄청 센 거고 자, 일단 우리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 create 데이터베이스 코포 CTC 하나 만들고요. 자, 우리가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만들었고 얘를 들어가서 사용하는 건 use 코포 CTC.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들어가면 무조건 use 코포 CTC 이렇게 써줘. 그지? 앞으로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이걸 왜 우리가 루트로 실습하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고 그 데이터베이스 밑에 뭐가 있어? 테이블들이 있다 그랬지. 테이블. 자, show tables라고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empty set. 아직 코포
CTC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테이블이 들어있지 않아요. 이래서 우리가 이제 코포 CTC에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봅시다. 자, 처음에 이제 테이블을 봤더니 테이블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을 하나 만들 겁니다. 테이블을 create 테이블. 자, 우리가 이그잼 테이블 하고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먼저 자, 틀렸을 땐 그냥 이렇게 치고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create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MySQL 코드에서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그 쳤던 명령어가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create 테이블, 이그잼 테이블 하고 처음에 뭐예요? 학번 이름 어떻게 썼지? 자, name 바차. 자, DB에선 바차라고 해서 캐릭터를 선언합니다. 이름이라는 그 앞으로 그 로우 명을 이름이라는 걸 쓸 건데 바차. 즉 20개의 캐릭터인데 DB는 데이터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20개인데 10개만 들어가면 공간이 10개가 남죠. 그래서 베리어블 캐릭터라는 그 형태로 선언합니다. 즉 최대 20개가 들어갈 수 있는 캐릭터 공간을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다음 칸, 그 다음에 스튜던트 아이디. 자, 스튜던트 아이디 학번이죠. 인티저야. 근데 얘는 어떤 특징적이냐면 난 널. 이 필드에는 값을 비워놓으면 안 된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얘가 키 역할을 합니다. 프라이머리 키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이죠. 자, 그 다음에 KOR 인티저. 저기에서 우리가 아까 그 원자 역슬렛이 나온 건 줄을 바꿨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 다음에 ENG int. 그 다음에 MAT int 하고 가르로 하고 끝을 맺어주면 자, create 테이블 이그잼 테이블인데 이게 한 줄로 쓰면 불편할까봐 제가 이렇게 쭉 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잠깐만 메모장. 이 수업이 계속 바뀌어서 잠깐 메모장을 활용할게요. 여기서 메모장 요만하게 해서 얘를 일단 넣어놓게. 또 쓸 수 있으니. 자, 자, 얘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거겠죠. 자, 쟤 왜 컨트롤 C가 됐지? 다시. 정말 세이브 안 했으면 피곤할 뻔했네. 이렇게 했어. 자, 그 다음에 엔터. 자, 됐네요. 아까 뭔가 몰랐는데 컨트롤 C 잘못 눌린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쿼리 OK가 나왔죠. 자, 그럼 테이블이 생겼을 거예요. 쇼 테이블 했더니 이그잼 테이블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지우는 명령은 드롭 테이블. 지금 아직 껍데기만 만든 거기 때문에 테이블 해서 지웠어요. 그럼 쇼 테이블 하면 없겠죠. 자, 그리고 다시 이그잼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그잼 테이블. 그래서 제 교수님이 치기 싫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러고 다시 쇼 테이블 하면 값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생성했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왔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을 있는 걸 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값을 넣어 봅시다. 자, 우리가 처음에 값을 줘야 하는 건 select asta from exam table이라고 작성을 합니다. 즉 이그잼 테이블이라는 테이블로부터 모든 값을 다 선택해서 보여줘라. 그래서 엔터를 치면
지금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자 인서트 문으로 인서트 다 문장으로 사용할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보면 이 값을 보는 건 이런 형식으로 써요. select 아스타 from 이그잼 테이블이고 입력을 하는 건 insert into 이그잼 테이블에서 각 필드명을 나열하고 이렇게 쳐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교수님이 엉뚱한 거 가르쳐 주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자, 인서트 문장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자, insert into 이그잼 테이블 그 다음에 name, student, 코리아, eng, mat 필드명이 이랬죠. 각각의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다. 교수님 지금 PPT에서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PPT에서 함부로 갖고 오면 저 교수님은 아니까 그렇고 이렇게 깨진 문자가 생깁니다. 이 다운표에서. 그래서 이거 고쳐줘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처음에 나연이겠죠. 나연. 자, 대충 209901에 100점에 뭐 이런 식으로 넣는다 라고 해서 이 값을 DB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면 들어갔어요.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럼 다시 화살표로 이렇게 눌러서 보면 select from 이거 있죠. 이렇게 치면 자, 뭐야, 이름이 잘 안 들어갔네. 이름 잘못 떴다. 왜 저렇게 됐냐? 그러면 delete from 이건 좀 이따 배울 건데 지금 실습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지워져요. 근데 아까 자, 여기서 이게 한글이 안 들어갔네. 이름이 안 들어갔네. 처음에 누구죠? 얘가 나연. 나연. 한글이 안 들어가네. 얘 왜 안 들어가냐? 아, 인서트. 요즘 날로 먹으려다가 안 되네요. 다시 하나씩 쳐보자. 왜 한글이 이래? 자, 교수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 교수님 그 우분투에 한글이 안 돼서 고생했는데 여러분 이것저것 하다가 정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잘못됐나 봤더니 우분투 깔 때 키보드를 한글로 지정 안 했기 때문에 한글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약 1시간에 걸쳐서 교수님도 우분투를 다시 설치하고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에 오늘 실습을 못하니 리눅스 우분투를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글이 되는 상태에서 제가 막 이렇게 아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쇼 베이시스 하면 새로 깔고 코포CTC도 만들었고요. 코포CTC 데이터베이스 만들었고, 자, 쇼 테이블 하면 테이블도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select 문장이 이 테이블의 내용을 볼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select 아스타 from 이그잼 tables 하면 지금 잘못 쳤죠? 이렇게 나연의 점수가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번엔 정연을 입력해 보죠. 자, 이 화살표를 누르면 지금까지 쳤던 게 하나씩 보이는데, 자, 제가 이게 끊고 들어온 거니까, 자, insert into 다 이그잼 테이블 그 다음에 이그잼 테이블에서 인서트 문장은 자, 쭉 그 필드를 나열합니다. name 그 다음에 student id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values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주겠죠. 나연이 다음에 누구지? 정연. 학번은 209902. 국어 100점, 영어 100점, 수학 100점 하고 닫고 이렇게 넣으면, 자, 인서트는 인투 이렇게 써요. 인서트 인투, 그 다음에 테이블명, 각 항목을 이렇게 나열하고요. 그 다음에 밸류스, 정의원 어쩌고 저쩌고. 사실은 이렇게 나열을 해서 처음이니까 이렇게 나열을 해준 건데, 전체가 다 들어갈 땐 얘를 그냥 생략해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셀렉트. 지금 한글이 입력되죠. 아까 한글이 안 입력되는 건 처음에 우분투 설치할 때 키보드를 영어 키보드로 설정을 해서 그래요. 그거를 다 설치하고 이리저리 바꾸려고 제가 구글링을 했는데 한참 하다가 안 돼서 지금 아예 편하게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테이블스. 자, 그럼 이번에 나연과 정연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누구 집어내? 자, 이렇게 화살표를 제가 위로 올려서 쭉 간 다음에 나 정연, 그 다음에 뭐뭐 2099 3 90점 80점 70점 집어넣었어요. 또 쿼리 OK가 나왔죠. 다시 셀렉트 셀렉트 아까 쳤지. 이렇게 치면 이번에 셋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이와 같이 쭉 우리가 또 이번은 사나 4번 사나는 95 85 75를 쳐보죠. 자,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사다까지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뭐. 자, 5번 85 95 85. 자, 이렇게 해서 뭐뭐 총 이렇게 5명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또 뭐뭐, 그 다음에 나정모 4 모모가 또 들어갔네. 5번이 모모가 아닌데, 그지? 자, 요거 이제 바꾼다고 치고 뭐 사지효 들어갔고 미나 6번. 저게 들어간 거는 이름이 키였으면 안 들어갔겠지만 키가 뭐예요? 학번이었기 때문에 학번은 다르죠 지금. 그죠? 들어갔어요. 다시 볼까요? 자, 이러면 1, 2, 3, 4, 5, 6, 6명을 넣었는데 나정, 모, 사, 이건 교수님이 이제 지호를 넣어야 되는데 뭐를 넣었네? 미나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있는 게 보여. 한 김에 다현 6, 7 다현 100점 줄까? 100점 1000점 말고 95 집어넣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지호죠. 근데 한번 실수로 다현을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보죠. 그때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나죠. 왜냐면 듀 209907이라는 게 듀비 난다. 이렇게 해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키가 지금 학번으로 잡혀 있어서 학번은 유일해야 되잖아요. 이름은 이렇게 같을 수 있어도 학번은 유일하죠. 그 다음에 채영은 8번 90점 75점 이렇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자, 지금 1, 2, 3, 4, 5, 6, 18 8명 들어갔고 쯔위까지 넣어봅시다. 9번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셀렉트를 시켜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보죠. 즉 이렇게 한 명씩 쭉 집어넣고 보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 이게 쭉 해서 쭈이까지 해서 집어넣은 게 지금 이와 같은 순서로 보여질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번에는 뭐냐면
셀렉트를 한 걸 한번 지워 봅시다. 지우면 자 뭐냐면 자 지우는 명령은 딜레이트 대문자로 저지돼요. 상관은 없지만 딜레이트 from 이그잼 테이블명 둘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회어 어쩌고 저쩌고인데 조건을 안 주고 바로 이렇게 닫아버리면 전부 딜레이트가 됩니다. 다시 해서 얘를 다시 보면 empty set이 돼 있어요. 그죠? 이 9개가 영향을 미치고 다 지워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다시 9개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실험을 하기 위해서 자 먼저 우리가 화살표로 올라가면 나연서부터 나연은 그냥 넣네요. 나연은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라서 나온 게 없는 거고 90점을 줘봅시다. 자 했더니 들어갔어요. 셀렉트를 했더니 나연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정연을 넣어야죠. 정연 어디 쳤던 게 있을 텐데 정연 들어갔고 자 다시 셀렉트 정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지효 나정 모죠 모 3번 들어갔고요. 이번에 4번 들어갔고 5번 5번이 뭐야? 지영이죠. 지효지? 지영은 왜 갑자기 지효? 아이고 모모가 아니라 지효로 제대로 넣어봅시다. 아이씨 지효하고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딱 해서 지효 들어갔고요. 자 지금 한번 셀렉트 해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5명 들어갔고요. 계속 10명 9명 채워봅시다. 9, 8, 7, 6 들어가고요. 7 들어가고요. 한 번 더 친 게 있으니까 지금 찾고 있죠. 8 들어가고요. 9 들어가고. 자, 그러고 다 들어갔는지 한번 봅시다. select master from XAM tables 해서 자 이렇게 9명의 점수가 들어가 있는 걸 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자 테이블을 다시 집어넣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셀렉트 문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줘서 찾는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9개의 레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자 select 아스타 from 이그잼 tables 그 다음에 조건은 where라고 줍니다. where라고 주고 지금 첫 번째 name이 모모를 찾아라. 아까 모모 2개였는데 이번에 고쳐서 하나밖에 안 되네. 모모를 찾아라 라고 하고 보냅니다. 그러면 모모만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name이 아니라 select 문장에 student 자 student id가 자 이건 숫자형이잖아. 그래서 2099 04보다 큰 놈을 다 찾아라. 이렇게 하면 자 4보다 크니까 5, 6, 7, 8, 9가 들어온 게 보이죠. 그죠? 이번에는 그럼 자 스튜던트 아이디 말고 수학 점수 자 매스를 수학 점수를 90점, 80점 이상 맞은 사람을 찾아라. 이 수학 점수가 어떻게 다 80점이 넘네? 자,
90점 이상 맞은 사람을 찾으라.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다 80점이 넘었네. 아, 후하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AND와 OR 조건처럼, 자, 만약에 수학을 90점 넘었고, 자, 수학을 그러면 85점 이상을 하고 AND ENG를 90점 이상 맞은 사람, 90점보다 작게 맞은 사람을 찾아라 라고 하면 없네요. 이 조건이 이상해서 그렇고, 자, 이거 한번 80점 있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자. 얘는 영어가 85, 70점이니까 90점보다 작고요. 수학이 85점이니까 80점보다 크니까 이걸 만족한 게 오네요. 자, 그럼 이거 반대로 AND 대신 OR로 하면 80점보다 크고 거나 ENG가 90보다 작은 모든 사람, 모든 케이스가 돼버리네. 영어 점수도 충분히 많이 줬나 보다. 90점보다, 근데 아까 80점, 수학이 80점은 다였기 때문에 85점보다 큰 거. 이렇게 하니까, 자, 영어가 90점보다 작아. 작지 않은 게 90하고 이거지만 수학이 86보다 커서 나연과 정연은 여기에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을 줘서 어떤 조건을 줘서 우리가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그 업데이트를 시켜보죠. 자, 이 업데이트의 명령은 업데이트 테이블명 set set 콤마 그 다음에 회화 조건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회화 조건절로 하나만 하는 경우가 많지 여러 개를 다 바꿔버릴 수도 있죠. 근데 한번 보죠. 업데이트. 자, 우리 그러면 아까 요거 누구 줄까? 다현을, 자, 업데이트 이그잼 테이블 셋 하고 셋. 자, 업데이트는 이그잼 테이블하고 셋이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MAT는 90. 그 다음에 회어. 누구를 90을 줄까? MAT를. 회어. 뭐뭐 줄까? 뭐뭐를 이름으로 찾아도 지금 줄 수 있고요. 학번으로 해도 줄 수 있죠. 그래서 네임을 뭐뭐 했더니 하나가 지금 하나 찾아서 하나 바꿨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select start from 이그잼 테이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뭐의 점수를 90으로 바꿨으니까 이렇게 90으로 바꾼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업데이트를 만약에 그 전부 90을 뭐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를 전부 수학 점수를 70으로 바꿔라. 70으로 적거라. 그러고 만약에 조건절을 안 줘. 그러면 전부 다 바뀌어. 자, 이렇게 하면 전부 70으로 된 게 보일 거야. 이렇게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러면 조금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랜덤 점수를 이렇게 다시 바꿔놨어요. 교수님이. 근데 이건 황당하게 점수가 나올 거야. 자, 이렇게 랜덤 함수를 써서 얘는 0부터 1까지 나오니까 100을 곱해서 제가 이렇게 랜덤 함수로 바꿔놨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나중에 배울 거니까 보면 알 거야.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꺼번에 주면 다 바뀐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딜레이트에서 조건을 줘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우리가 딜레이트 이그잼 from exam 테이블 where name은 뭐뭐 라고 하면 자,
뭐뭐가 지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3번이 없네요. 그죠? 3번이 없이 지금 뭐뭐가 지워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울 수 있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서 실수할 거는 여기서 딜레이트하고 조건절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테이블이 지워진다. 근데 테이블이 지워져도 자 셀렉트 하면 테이블은 없어요. 하지만 show 테이블 스라고 하면 테이블은 보이죠. 즉 테이블의 구조는 남아 있는데 데이터가 다 지워진 거예요. 저걸 지우려고 그러면 드롭 테이블이었죠. 그죠? 우리가 드롭 테이블 하면 구조까지 다 지워질 거고 dsc ex 이그잼 테이블 하면 자 이렇게 그 이그잼 테이블을 만든 구조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다시 이렇게 또 집어넣어야 되네요. 자 다시 우리가 실습을 위해서 집어넣어 봅시다. 자 먼저 아이고 이거 어디가 있냐, 인서트 1번 나연 집어넣고 정연 집어넣고 어머 화살표로 다 쓰려면 힘들잖아. 뭐뭐 집어넣고 실습한 게 다 있죠 지금. 뭐뭐 일단 찌부터 집어넣고 다 에러 나겠지 뭐. 또 집어넣으면 아까 있는 거에서 찾아서 인서트를 한 걸 집어넣어 보자. 8 다연 7 그냥 쓸까? 아이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어요. 2 누가 없나? 뭐뭐 3 4번 없네. 지효도 없고 4번 자 아까 다 지운 걸 복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네. 자 다 들어있나 한번 보죠. 자 그래서 다시 9명을 만들어 놓고 또 다음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실습은 이 아까 제가 랜드도 잠깐 보여줬지만 그 전체 내장되어 있는 SQL의 유용한 함수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 select count라는 게 있어요. count라고 하면 해당 나오는 자 count하고 별 또는 뭐 이걸 이렇게 쳐주면 해당 테이블 즉 레코드에 그 개수를 세워줘요. 자 이렇게 하면 자 select count 별 from 이그잼 테이블 하니까 뭐가 나왔나요? 9. 9는 뭐냐면 select 아스타를 했으면 뭘까요? 이게 전부 나오잖아. 근데 이거를 출력하는 게 아니고 이 레코드가 몇 개, 이 해당돼서 나오는 레코드가 몇 개인가 숫자를 반환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나정, 모사, 지비, 다체츠 즉 9개의 행이죠. 그래서 9를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자, select 아스타 하면 뭐예요? 네임, 스튜던트 아이디, 코리아, ENG, MAT가 나오죠. 여기에다가 추가로 내가 행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KOR 플러스 ENG 플러스 MAT. 얘는 뭔가요? 합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로치고 KOR ENG MAT 나누기 3. 그 다음에 from 이그잼 테이블 하면 자, 이 아스타는 여기에 지금까지 있던 이 행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열들이 쭉 출력이 되고 새로운 열을
이걸 갖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KOR, ENG, MAT가 숫자형이니까 더한 거에 대한 행을 하나 만들고 더해서 3을 나눈 거에 대한 행을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즉 국어, 영어, 수학 합계 총점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여기다가 회어절로 해서 name is 지효 지효. 자, 그러면 지효에 대해서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자 보자. 얘는 이번에는 뭐냐면 굳이 얘나 내고 그냥 잘못 쳤을 땐 자 select 그 다음에 sum KOR 그 다음에 sum ENG sum MAT from EXAM 테이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와요. 근데 얘는 아까 코리아 ENG MAT 옆으로의 합이 아니라 얘는 뭐냐면 840은 이쪽 전체 코리아 이 KOR의 요 합이고요. 썸은 썸 ENG는 영어의 합이고요. 전체 반에. 그 다음에 MAT는 전체 반의 수학의 합일 거예요. 여기다 당연히 회어절을 줘서 만약에 스튜던트 아이디가 209905보다 큰 애만 다 더해라 이렇게도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게 얘기가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썸 말고 AVE가 아니라 AVG입니다. AVG가 있어요. AVG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자, AVG 이렇게 하면 평균 그 이 반의 국어의 평균, 반의 영어의 평균, 반의 수학의 평균을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select 자 max KOR min min KOR max ENG max min ENG max best min max from exam 테이블 하면 자 국어 제일 높은 애는 100점, 작은 애 85, 제일 큰 거 100점, 작은 거 75, 제일 큰 거 100점, 민 70. 자,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자, 이거를 나중에는 지금은 모르겠구나. 맥스가 누구고 민이 누군지 찾는 거는 지금 실력으로는 좀 그렇고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찾는 그 복합 커리를 같이 배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장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요 함수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어요. 자, 이 부분은 2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건 데이터베이스를 접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어떻게 돼? 행과 열이 있어. 로우와 칼럼이 있고, 그죠? 필드와 레코드가 있고, 이걸 합쳐서 테이블이라 그래. 테이블을 또 어떻게 한다 그래서 테이블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모여서 데이터베이시스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들어갈 때 유주 데이터베이스 명으로 해서 들어가거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how 데이터베이시스, 그다음 유주 데이터베이스 명 이렇게 들어갔고요. show 테이블로 테이블이 있는지 없는지 봤고요. 그 다음에 create 테이블로 하나의 테이블을 생성했어요. 그래서 create 테이블하고 각 안에 들어가는 필드를 정의한 다음에
이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저기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 대해서 지우는 방법도 배웠어요. 그리고 각 데이터들을 다루는 걸로 셀렉트 명령, 셀렉트 아스타 프롬 이그잼 테이블 하면 전체 다 보여주는 거고, 칼럼을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서트 인투로 이그잼 테이블에서 여기다가 각 대항하는 필드들을 밸류스에서 밸류를 줘서 인서트를 하는 걸 봤어요. 그다음 업데이트 이그잼 테이블하고 셋, 업데이트 이그잼 테이블 셋 해가지고 뭐 어떤 필드에 무슨 값, B 필드에 B 필드 값, C 필드에 C 필드 값 해서 회어절로 우리가 이걸 줄 수가 있고요. 딜레이트도 딜레이트 프롬 이그잼 테이블, 그다음 헤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주는 걸 여러분들이 그 같이 실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색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입에 붙어서 셀렉트 아스트 프롬, 인서트 인투 테이블명, 그 다음에 업데이트 테이블명 셋, 딜레이트 프롬 테이블명 이렇게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익숙할 때까지 실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자바에서 DB를 다루는 방법을 알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